제가 군에 있으면서 확실히 느낀다니까요. 군에 있을 때 확실히 느꼈던 게 똑같은 장교 보살님인데 군인 가족인데 어떤 군인 가족분은 너무나 만족하면서 기적 같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야, 이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사니까 월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아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고 그런데다가 집까지 주고 관사까지 주고 보너스도 이렇게 많이 받아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따박따박 그걸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돈도 얼마씩 모으고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10년, 20년쯤 군생활한 사람 장교 보살님들 중에는요. 한 20년 군생활하면 어느 정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분들이 어떻게 그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아셨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는데 퇴직한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퇴직해가지고 20년 만에 군생활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1년 동안 직장을 구하려는데 직장을 못 구한대요. 1년 반을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는데 100 몇 개를 넣었는데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처음 나갈 때는 뭐라 했냐면 월급 많이도 안 바란다. 나는 군에 있을 때 같이 많이 바라지도 않고 나는 월급 400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년 반을 찾았는데 400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나이 40, 50 된 사람을 밖에 나가서 누가 400, 500 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도 많이 내려놨다 하면서 300 이러더라고요. 야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벌써 한 250까지 내려와야 취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한 1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한 8개월 지나가지고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 어떻게 내려놨냐니까 그때는 300이었는데 지금 250까지 내려놨는데 250까지 내려놓는데 8개월이 걸린 거예요 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겨우겨우 200 한 30, 40에서 취직이 된 거죠. 그 누구야 저 서울 자가 있는 김 부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200인 거예요 200. 어디 가도 200. 일은 죽도록 시키면서도 그걸 보니까 야 이거 하루라도 현역으로 더 있어야 되겠구나. 나가면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는구나.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구나. 아니까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이 벌 수 있나 싶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군인 가족인데 똑같은 20년 군생활한 군인 가족인데 군생활하는 내내 군생활 박봉이라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뭐랄까 이렇게 돈도 못 버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 센 고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보면은 명품 백에 옷도 명품에 차도 비싼 차에 맨날 이런 걸 쓰고 다니고 입고 다녀요. 그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분이 서울 뭐 강남이나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에 살면서 평생을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 데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같으면은 육사 출신 장교 이러면은 대통령 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갑다 하고서 덥석 결혼을 했는데 강원도 양구에 관사에 사는데 막 쥐가 나오고 막 그냥 그러고 사니까 너무 괴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급인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비참할 정도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그럼 지금까지 좀 모아놓은 건 있으시죠? 퇴직하면은 그래도 살 집이라도 얻어야 되니까 모아놓은 건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월급 가지고 뭘 모아요? 이거는 써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집에 가서 부족할 땐 돈 받아와가지고 쓰는데 저금을 무슨 저금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은 20년 군생활하면 돈을 꽤 많이 모아놨어요. 나름 열심히 모아놨다니까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돈에 2억 돈 얼마를 벌는다, 얼마를 벌고 있다라는 그것은 부자인 것도 아니고 가난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부자인지 가난인지는 상이죠. 자기 마음으로 분별이 만들어낸 분별상이잖아요. 분별이 만들어낸 모양이잖아요. 나는 부자다라는 모양, 나는 가난해라는 모양. 이만하면 행복해라는 모양, 이만하면 너무 가난해라는 모양. 그 모양을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잖아요? 똑같은 직업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는데 누구는 박봉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산다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평생을 살겠고, 한 사람은 너무나 풍요롭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남편을 떠받들면서 참 기특해 하면서, 아니 이거 저 예전에 제가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장군 보살님인데 남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매일 끌어안아 주면서 남편 엉덩이를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고생했어 하면서 어찌 이렇게 기특하냐라면서 그런다래고, 어떤 보살님은 꼴 보기가 싫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는 거니, 그거는 자기 분별 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상으로 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와 같이 투사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이 말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 상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분별이에요.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에 좋은 이미지를 투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이미지를 투사하잖아요. 트럼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두에게 마찬가지. 연예인, 모든 연예인에게 자기가 투사한 상을 투사해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존재, 모든 대상, 그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아니죠. 내가 투사한 상이죠. 그거를 만나거나 그거를 만지거나 그거가 뭘 하는 게 아니죠.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분별 속에 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뭐와 같아요? 어젯밤 꿈과 같죠. 어젯밤 꿈도 상일 뿐이잖아요. 꿈속에 있을 땐 상이 실제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꿈을 깨고 보니까 전부 다 상이었잖아요.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이었잖아요. 이 현실이 지금은 분별의 꿈속에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같아요. 상인 줄 몰라요. 실상 같아요. 나는 진짜 가난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늙은 것 같고, 나는 진짜 남들보다 못난 사람 같고. 근데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어떤 친구가요, 군에 있을 때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살았대요. 공부를 안 하고 살아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지방대 되게 안 좋은 대학교를 그냥 이렇게 갔는데 1학년 다니다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친구들, 이제 서울에 좋은 대학 간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팍팍 느낀대요. 이 격차를, 뭔지 모를 그 격차 같은 걸 느끼면서 이래가지고 대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랬나 해가지고 이 친구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대요. 본인 말로. 그런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1년 반을 공부를 한 거예요. 죽도록. 그래가지고 아주 괜찮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너무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좋은 대학도 다녀보고 안 좋은 대학도 다녀봤잖아요. 두 개 다 경험해봤잖아요. 두 개 다 경험하면서 이게 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상을 얼마나 대단하게 투사하는지, 나는 그냥 아무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나를 막 되게 이렇게 막 이게 떠받들거나 막 대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럴 정도의 상인가? 이 모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중요한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으로 투사해서 그 모든 것에게 상을 부여하고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자기 안에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냥 1년 반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이처럼 이 세상이라는 현실은 전부 다 자기 마음의 투사예요. 분별의 투사예요. 진짜 그런 세계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상으로 만들어낸 가상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은.
꿈과 같은. 나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믿는 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별로인 사람이야. 자기가 만든 이미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가 이 친구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가 그런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지방대 아주 이름도 없는 지방대 다닐 때 자기는 그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괜찮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서울에 대학 간 친구들을 만나는데, 한 중간쯤 대학 간 친구들을 만나는데, 걔네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게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얘가 막 되게 달라진 것 같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얘가 그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와, 쟤네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야, 쟤와 나는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구나 하면서 뭔가 되게 있어 보이더래요. 어느 날 걔가 과잠을 입고 왔는데 너무 빛이 나더래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걔 아우라가 막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상으로 그렇게 그게 확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의 이미지가 되게 고급진 이미지로 탁 내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1년 반 있다가 재수를 해서 걔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가고 나서 걔를 다시 만났어요. 걔를 다시 만났는데 그 아우라가 사라졌더래요. 그 후광이 없어졌더래요. 그리고 아유, 니도 좀 열심히 해서 좀만 더 했으면 좋았을 걸. 니도 좀 더 하지 그랬니. 아이고, 좀만 더 갔으면, 요 정도만 갔으면 좋았을까. 아이고, 안쓰럽고. 그 아우라가 사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냥 대학생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 대학생을 보고 아우라를 보고 훌륭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대학생을 보고 아이고 공부 좀 더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정해진 뭐가 있습니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우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린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자기 식대로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 분별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마음을 깨닫는 건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아내와 자식과 나라를 버리고 출가했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을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그 깨달음과 동시에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세계를 만나고, 진정한 아내를 만나고, 진정한 자식을 만나고, 진정한 부모를 만나고, 진정한 존재를 만나요. 우리는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남편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남편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실제 그런 일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 아내는 남편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20년을 살았다는 거죠. 20년 돼서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옛날에 뭐 첩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막 이중 간첩이니 뭐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여기서 이중 간첩이지 삼중 간첩으로 저기서 또 거꾸로 역으로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아내까지도 모르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런 것들 옛날에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무사에 있었을 때 이제 이분들은 군복을 안 입고 다녀요. 군인인데도. 어느 날 기념하는 뭐 어떤 특정한 날 어쩌다 한번 군복을 입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어느 날 군복을 입고 가니까 아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아빠 왜 이러세요? 그래서 아빠 군인은 아닌데 왜 이러세요? 그래서 아빠 군인이세요? 그러더래요. 아빠 군인이지. 그랬더니 아빠가 뭔 군인이냐고. 야, 아빠 당연히 군인이지. 그랬더니 에이, 아빠가 뭐 군인이냐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모르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가 군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나도 못 만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이러잖아요. 참나를 찾는 여행 이러잖아요. 진정한 나를 한 번도 못 만났다니까요.
내가 나를 못 만났는데 남은 만났겠어요? 나라는 이미지가 상대라는 이미지를 만나고 있어요. 나라는 유령이 상대라는 유령을 만나서 상이 상을 만나는 거예요. 허상이 허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상을 나라고 믿는 그 유령을 나라고 믿도록 시스템화된 얘를 통제하는 어떤 마음의 기능, 그게 의식이거든요.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은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느끼는 데 특화된 가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거 아상이라 그래요. 그걸 아상, 에고. 아상은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나라고 믿는 그 생각, 그 상, 분별상의 세계, 분별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 그걸 나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망상, 그게 아상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나라고 믿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고 나라는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는 허상을 보고 나인 줄 착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다.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대상, 모든 존재, 여러분 사람, 짐승, 물질, 정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싹 다 상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거라는 상이라니까요. 그 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 상이 어디서 떠올라요? 여러분 집이 아까 집에서 현관에서 나오던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집을 생각하면 집이 턱 떠오르잖아요. 그죠? 남편 생각하면 남편이 퍽 떠오르고 자식 생각하면 자식이 퍽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떠오르는 그 모양 있잖아요. 남편의 얼굴 모양. 남편의 얼굴 모양을 보거나 친한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강렬했던 특정한 인상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을 대학 다닐 때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대학 다니던 4년이 전체가 다 똑같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 4년 가운데 강렬했던 몇몇 기억들만 톡톡 떠오르죠. 그죠? 너무 행복했던 장면, 너무 괴로웠던 장면, 너무 힘들었던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던 장면, 강렬하게 사진을 팍 찍어 놓은 장면,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심하게 해놨던, 강렬하게 투사했던 그 특정 장면만 상으로 떠올라요. 모양으로 떠올라요. 남자친구한테 비참하게 차여서 펑펑 울면서 이랬던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퍽퍽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 그럼 나의 과거는 실제 그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를 살 수 있어요? 그거로 갈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상을 여기서 띄우는 거예요. 그 상은 과거의 일이에요? 20년 전의 일이에요? 대학교 때의 기억은 20년 전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때 경험했을 때도 그게 실제 그 경험이 아니고 그 경험에 대한 상이었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도 상이었고 지금 떠오르는 것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상을 지금 떠올리나 그때 떠올리나 어차피 상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불생불멸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살아계실 때도 살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상으로 만났으니까. 지금도 부모님의 상은 지금 여기서 띄울 수 있잖아요. 옛날에 부모님과 행복했던 상을 여기서 띄울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 내가 옛날에 만날 때도 그 상을 만났고 지금도 그 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님의 본래 면목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상은 10년 전의 기억이라는 상, 시간, 공간적인 일체 모든 모양은,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눈앞에서 떠올라요. 집에서 현관에서 나오던 그 이미지가 좀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이걸 불교에서 눈앞, 목전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상이 드러나는 그 바탕. 스크린에 비유를 대잖아요. 영화 스크린이 깔끔했을 때 깨끗하니까 그 위로 온갖 영화의 이야기를 쏠 수 있듯이 이 어떤 상이 상으로 드러나려면 이 텅 빈 바탕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바탕이 있어야 그 바탕 위에 모든 상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불행했던 때가 있었고 행복했을 때가 있고 불행했을 때가 있고 온갖 삶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 행복했던 모양이 턱 떠오르다가 또 불행했을 때를 떠올리면 그 행복했던 모양은 싹 사라지고 불행했던 때가 또 그대로 떠올라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 바탕이 어떤 색깔이 있거나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이 바탕이 분별하는 거면 행복도 분별로 걸러가지고 떠올릴 것이고 불행도 분별이 걸러서 떠올릴 텐데 이 바탕은 텅 빈 바탕이어서 청정한 바탕이어서 모든 걸 그대로 비추는 그 있는 그대로 비추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 바탕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바탕은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명백하게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이 바탕에서 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텅 빈 바탕에서 이 소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10년 전에 어떤 특정한 기억이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모양 있잖아요. 모양이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잖아요. 그 떠오르는 모양이 떠올려졌다는 거 분명하죠. 여러분 집 앞 문 앞에 현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그것이 그걸 떠올리는 바탕이에요. 색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위에서 떠올리는 모양만 신경 썼어요. 여기서 투사된 모양만 신경 쓰고 이 모양을 대치시켜서 저 모양으로 바꾸고 나쁜 모양을 바꿔서 좋은 모양으로 바꾸고 내 인생을 안 좋은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바꾸고 가난을 부자로 바꾸고 아픔을 병을 치유로 바꾸고 이렇게 모양의 세계를 바꾸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게 분별의 세계인 거예요. 분별된 대상을, 분별상을 바꾸는 거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이 상이? 상은 내가 만들어낸 허망한 상일 뿐이어서 그 상은 진실한 게 하나도 없고 상은 모였다 흩어지는 것 뿐이고 상은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만 진실할까요? 그 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상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분명한 이게 진짜 마음이죠. 이게 우리 본바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청정한 본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라니까요. 이걸 만나는 게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만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천도하고 싶다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천도제를 지내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스님이 목탁 쳐주는 것만 천도가 아니고 진짜 천도는 보살님 마음을 깨닫는 게 진짜 천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깨달을 때 일체 삼라만상 모든 존재의 공통된 하나의 바탕을 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마음이 부모님으로 놔두었었고 한 마음이 남편으로 놔두고 한 마음이 자식으로 놔두고 한 마음이 나로 놔두고 한 마음이 너로 놔두고 이 한 마음이 80억 인구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의 연극을 하고 있는 모양일 뿐이에요. 대사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연기법이 펼쳐내고 있는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삶이라는 시나리오. 얘가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는 연기법이 어떤 삶의 모양을 썼느냐에 따라서 연기법이 펼쳐내는 거라서 어떤 시나리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시나리오를 얘가 그냥 연기하고 있을 뿐인데 에고가 나서가지고 이게 나야 라고 자꾸 하면서 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상, 에고 따위가 어떻게 이걸 통제해요. 얘는 연기법이 펼쳐내는 이야기인데 법을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아상이 어떻게 법을 통제해요. 아상이 어떻게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100% 달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현실은 현실대로 사법계, 이 현실 세계, 모양의 세계에서 모양의 세계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모양의 세계를 열심히 살아요. 모양의 세계에서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하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뿌리가 그 모양이 아닌 줄을 깨닫는 입장에서라면 모양의 세계의 연결을 다 하면서도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죠. 정해진 게 없는 줄 아니까, 무유정법인 줄 아니까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난 이래 되고 싶어, 저래 되고 싶어가 없겠죠.
그거 다 모양일 뿐이니까, 상일 뿐이니까 그걸 뭘로 바꾸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바꾸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해 바꿔요. 근데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실제 진실은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나는 모르고 뭐는 알아요? 연기법은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 내맡기죠. 법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게 무아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사라진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사라졌어요. 법이 알아서, 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알아서 법의 일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연기법이 알아서 연기법의 일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지혜가 있을 때 현실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힘을, 순수한 열정으로, 강력한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없어요. 죽든 살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니까요. 이 마음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희노애락이 없어요. 이 마음은. 이 마음 위에서 상으로, 모양으로 희노애락이 이렇게 등장, 퇴장할 뿐이에요. 떴다 가라앉았다 할 뿐이에요. 기쁘다. 근데 그 기쁘다를 딴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슬프다 하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모양의 세계를 이렇게 뒤바꾸고 저렇게 뒤바꾸는 게, 그게 이 공부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모든 모양의 세계가 어디에 일이냐, 요거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경험으로 확인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자기 경험,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직접 여기서 스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죠 하고 이해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으로 정말인가? 자기 경험으로 정말인지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 그 이해되네 이러다가 여기에서 와, 진짜네. 와, 이게 감동, 뭐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수용이 돼 버려요. 이렇게 감탄사로, 이게 법문이 감탄사로 이렇게 그냥 소화가 돼 버려요. 알므로써 알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직접 보세요. 직접 자기 경험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일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치는 일이 지구 반대편의 그 나라의 일이고 푸틴의 일이거나 트럼프의 일인가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여기서 눈앞에서 이 마음 바탕에서 이미지로, 상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성으로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은, 야, 미국이 그 마약 자꾸 그렇게 거래하는 그 마약 같은 거 그거 잘못 막 퍼져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이 재론의 여지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막 그런 마약에, 실제 우리 좀비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좀비같이 온몸이 뒤꺾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좀비처럼 쓰러져가지고 그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게 남미 그쪽에서부터 막 시작돼 이랬다래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으로 잘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주권 국가를, 한 나라가 가서 치고 대통령을 잡아댈,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고 그 온갖 상으로 따지자면 저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대충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마음이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고 판단할 재능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장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학부에서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판단할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진짜 맞다고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고 그 사람의 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그렇습니까? 세계 유수의 가장 위대한 대학교 교수님이 그 현상을 다르게 해석해요. 정치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해요.
맞다 틀리다로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로는. 이 세상에 85경 가운데 1등 가는 교수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분별로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본래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상으로 그림 그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온갖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생겨나는 상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삼국시대 때 거기서 일어났던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일이죠. 여기 눈앞의 일이죠. 고조선이 어디의 일이에요? 고조선이 여기서 고조선 할 때 고조선이 일어나지, 원시시대 사람들이 여기서 원시시대 할 때 원시시대 사람들한 이미지가 여기서 떠다니지, 그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그 풀밭에서 떠다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자기가 떠다니게 만들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이와 같이 여기서 지금 등장퇴장하고 있어요. 시공의 일체 모든 것들,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상으로. 그건 진짜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근데 이 분별심이 자꾸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고, 그런 게 실제 있다고 분별하고, 그런 존재가 실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실제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분별, 나의 업식 가지고 그렇게 재해석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해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나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 이 우주의 주인공은 창조주가 나죠. 만법유식이라고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만법을 창조했으니까요. 자기 식대로. 자기 분별 가지고 만든 자기 가짜 우주예요. 그 자기 분별심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 분별심으로 그 분별된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들었냔 말이에요. 어느 바탕 위에서 그걸, 뭐가 그걸 만들었고 어디에서 그게 떠올랐냔 말이에요. 그 상이. 모든 분별로 만들어진, 있다고 여겨진 모든 대상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무분별심이라는 텅 빈 허공 같은 여기에 일이죠. 그러니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천년 만년을 날아가도 어디를 가도 이 마음 하나밖에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게 최종적인 종착지예요, 공부에. 그래서 이걸 구경각이라고 해요. 구경각. 구경에는 이 말이 뭐예요? 구경에 결국에는 끝끝내, 마침내 더 이상 없다. 구경에는 각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구경에는 각밖에 없어요. 각. 요게 각이죠. 이 각이 살아있잖아요. 이 깨어있음, 이 알아차림, 이 살아있음, 요게 진짜 자기죠. 이 각이 나의 본래 면목이고 원성이죠. 이게 구경이에요. 이거 이상의 다른 진리, 다른 법이 없어요. 어떻게 어디 가서 또 찾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가서 성인을 찾고 어디 가서 부처를 찾을 건가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스님, 저는 요거는 확인되는데요. 요건 확인돼요. 그게 구경이라는데 뭘 또 자꾸 뒷소리가 붙느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뒷생각이 생겨나지 않으면 앞생각이 저절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뒷생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 이런 앞생각도 없어요. 그 생각에 끌려갈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뒷생각에 속아서 이거는 내가 감이 잡은 것 같은데 요거는 분명한데, 그러고 나서 그런 데가 그 다음 말이 붙을 게 없어요. 그래도 미진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미진한 것 같아요 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미진함이 없죠. 미진한 것 같아서 미진함을 없애가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미진함이 없죠. 미진함에 편안해지죠. 미진함이 그대로 일이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미진함이 어디서 일어나요? 미진하다라는 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진하다는 상이 일어날 때 미진함을 보지 말고 미진함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하면 미진함이 온전한 거죠.
미진할 수가 없죠. 공부가 미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면 번뇌가 갈수록 심해질 뿐이다.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게 없어요. 분별할 게 없어요. 범부가 일이고 성인이 일이에요. 이 마음 하나 확인하면 오온우주 삼라만상 범부, 성인 그게 다 여기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어요. 우리가 범부 할 때 범부의 이미지가 일어나잖아요. 성인, 부처 하면 부처의 이미지가 여기서 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있는 분도 계시죠? 없어요. 있는 분들이 있어도 없어요. 있으면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확인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부처 할 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처라는 이미지가 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법을 상으로 취하게 되면 그게 또 병이 돼요. 그걸 깨뜨려야 될 상일 뿐이에요. 그 법상도 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주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법상을 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어록들 가운데 초기에 이 마음을 확인하도록 이끄는 데 조금 주안점을 둔 법문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공부를 오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말끔하게 공부가 되도록 이렇게 이끄는 법상을 깨는 법문이 있어요. 금강경처럼 앞에 금강경의 앞부분처럼 아인 중생 수세상을 깨도록 나란 아상과 분별 망상을 깨도록 이끌어주는 법문이 있고 그걸 이미 깨가지고 보임을 하는 공부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 법이라는 상을 깨주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이건 후자 쪽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법문은 아니기도 해요. 이 공부를, 이 법을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분명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어도 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법으로 취할 거거든요. 머리로 이해할 거거든요. 이해해가지고 머리로 이해했으면 그건 다 상이에요. 머리에 쥐어넣는 건 다 상이에요. 상을 취하는 거예요. 오취원이 될 뿐이에요. 상원을 취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식원을 취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지금 같은 시대가 보면 이 본문은 옛날 선사스님들이 뜰 앞에 잣나무, 마상근, 마른 똥막대기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와서 뭐 물어보면 때리고 발로 차고 선배하는 데 갖다 발로 지지뭉개고 법을 물으러 왔는데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밥이나 해오라고 하고 밥 해오면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가라고 이렇게밖에 법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처음에는 소상하게 육조단경처럼 황벽어록처럼 뭐 마주어록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이걸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런 초기 선어록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요. 사가어록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요. 육조 스님부터 육조 스님 밑에 2대, 3대, 4대, 5대 정도, 6대 정도까지의 스님들은 나름 친절하게 가르치면서 그 이후가 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걸 이놈들이 너무 자상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법으로 상으로 취해가지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 사대부들이라든지 또는 그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 공부인들이 생기니까 그때 돼서 이제는 소리를 뻑 지르거나 눈동자 돌아가면서 머리를 이해하는 게 보이니까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할과 방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할과 방이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방편인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해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걸 또
깨뜨려줘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법문에 요즘 이렇게까지 법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진짜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게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확인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의 습관이, 분별하는 습관이 너무 오래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분별과는 전혀 다른 낯선 세계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별하던 방식으로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전혀 낯선 방식에 약간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선근공덕을 맺는 시간. 그래서 그냥 와서 버텨보세요, 일단.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몰라도 들어보세요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2차전, 2차원, 3차원을 얘기할 때요. 선밖에 모르는 개미가 평생을 선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앞뒤밖에 못 가며 살았어요. 앞에 가서 먹고 뭐 뒤에 가서 싸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선밖에 몰라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평생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거밖에 안 해본 개미가 여기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뭔 말인지 이해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라니까 이렇게 가요. 앞뒤로 가는 거 말고 벗어나.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앞으로 가거나 더 열심히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한 번도 이렇게 날아가는 3차원 공간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차원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2차원 말고 3차원, 2차원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제3의 다른 세계야 이렇게 얘기해도 평생을 요거밖에 못 해봤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도 2차원의 관념 속에서 이해를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 할 때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 막 하는데 막 거의 끝까지 다 깼대요, 얘가. 그래가지고 야 뭔데 그게 끝까지 야 스님은 한 번 했다 하면은 이거 막 그냥 스님 끝까지 다 깨. 그랬더니 농담을 그냥 했더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제가 이거 1분 넘어가면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면서 스님 1분도 못 넘어갈걸요? 스님 안 해보셨죠? 안 해봤죠? 그래서 스님 1분도 못 넘어갈걸요? 이렇게 비웃길래 나 참 왕년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왕년의 갤럭시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너구리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봐! 이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30초까지는 아주 멋있게 잘 넘어갔는데 30초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는 거예요. 30초에서 나오는 거기를 죽어도 못 깨는 거예요. 우리 너구리는요, 요 화면 안에서 깨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깨거나, 그러면 이거 깨고 나면 그 다음 판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깨면 넘어가면 그 다음 판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 판 안에서 해결했잖아요. 전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30초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걔가 옆에서 이러면서 아이고 뭐 엄청 비웃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이러고 가르쳐주지 마. 어떻게든 할 거야. 결국 못했다니까요. 걔가 와가지고 여기 끝에 가가지고 요 끝에 가서 하늘 위를 가니까 갑자기 하늘 위의 세계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하늘 위에서 뭘 또 차고 올라가고 하는 게 막 그건 말을 했어야지. 그거 반칙이지. 스님이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지.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얘기해주고 시작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이 관념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분별의 관념으로만 분별 아닌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10분 동안 깨는데도 못 깨요. 얘가 옆에서 계속 제가 알려줄게 계속 하는 걸 알려주지 마 계속 그랬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분별로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안은 분별이 죽지가 않아요. 계속 분별로 해석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그 분별이 조복을 해요. 법문에.
선근동덕이 쌓여가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이 진짜 이 얘기였냐고. 그러면 아유 선생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진작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그냥 바로 깨달았을 거를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뭐 그렇게까지 뭘 6개월 들으라고 그러세요. 바로 그날 그냥 3분 만에 얘기 좀 끝났을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확인하고 보면 3분이면 끝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1년을 들어도 못 알아채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